안녕하십니까. 기원장의 통증연구소입니다. 부족한 내용 양해해 주시고 많은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깨에 관한 통증에 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어깨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쓸 수 없을 경우, 자, 예를 들자면 갑자기 핸드폰을 들다가 놓치는 경우, 또 운전하다가 갑자기 더 이상 아파서 운전하기가 너무 불편한 경우, 또 가방을 메고 가다가 어깨가 아파서 가방을 멜 수 없는 경우, 또 많겠죠. 버스나 전철을 타고 손잡이를 잡고 있다가 아파서 못 잡고 있는 경우, 굉장히 난감하겠죠. 자, 이러한 통증들이 왜 일어날까? 왜 나한테 갑자기 어느 날 이런 통증으로 생활에 불편을 갖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통증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너무 경직된 자세로 또 오래 있는 경우, 또한 갑자기 외부의 충격이나 사고로 인해서 손상되는 경우, 또한 너무 과도하게 운동이라든가 또한 너무 극심한 노동으로 인해서 쓰는 경우,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사 노동에도 있겠고, 또한 이런 발생 요인이 뭐 가정 환경에서도 있겠고 생활 환경에서도 있겠지만, 잠을 잘 때 너무 한쪽으로 눌려서 자는 경우, 또한 너무 갑자기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안 되는데 무거운 걸 드는 경우, 또 내가 기술이 잘 습득이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쓰는 경우, 이런 운동 요인에서도 많이 발생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발생되는지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로 기능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팔을 수평으로 90도 핀 상태에서 아래로 80도 내렸을 때, 그리고 또 위로 120도 올렸을 때 이 어깨 부위가 통증이 오는 경우, 이때가 우리가 어깨가 손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근육의 손상일까요? 아니면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의 손상일까요? 아니면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건의 손상일까요? 그러면 그 전에 이 어깨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어깨를 벌리거나 들거나 올리거나 또한 모았을 때 일어나는 근육이 약 4가지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있는 가시윗근, 또 견갑골 뒤쪽으로 있는 어깨 밑근, 그 밑에 작은 원근, 그 다음에 가시 아래근, 이 4가지 근육이 내 어깨를 돌리거나 모거나 벌리거나 위로 들어 올릴 때 쓰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 또한 어깨를 감싸고 있는 앞 세모근, 옆 세모근, 뒷 세모근이 또 이루어지겠죠. 팔에는 상완골이 있습니다. 이 상완골과 그다음에 어깨에 이 캡슐이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글루투스 휴머러스라고 합니다. 요걸 GS 조인트라고 그러겠죠. 자, 위에 있는 이 들어가 있는 캡슐의 어깨들이 잘 돌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찝히거나 또한 끊어졌을 때는 어깨의 손상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제 오른손을 위로 올리고 왼손으로 누르고 쭉 올리는데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찢어지거나 또한 파열이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일단 급성기로 왔을 때는 냉찜질을 해주고요. 또한 만성기로 오랫동안 아팠다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정을 취해주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과연 이 어깨를 어떻게 치료할까? 과연 내가 운동으로 치료가 될까? 아니면 병원 가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많이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뒤에 가서 이 어깨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혼자 치료할 수 있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기다려 주시고요. 자, 다시. 자, 이 어깨를 병원 가서 치료해야 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성기를 와서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찢어지거나 파열됐을 때는 바로 병원을 가야 되겠죠. 또한 만성기로 너무 오랫동안 이 어깨를 내비뒀을 때 이 염증이 너무도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경우에도 병원을 가야 되겠죠.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병원 가서 검사하는 게 우선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으로 치료해야 될 경우에는 언제일까요? 자, 금방 말씀드렸듯이 내 팔이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 있고 가동을 가졌을 때는 운동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언제일까요? 내가 갖고 있는 인대 손상이 약 30% 미만일 경우, 내 가동 범위가 30% 미만일 경우에는 내가 운동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깨 외에 어깨와 관련되어 있는 팔꿈치라든가 또 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복합적으로 손상이 왔을 때는 또 같이 봐줘야 되겠죠. 근데 오늘은 어깨에 관해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운동하다가 다치거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통증 중에 여러 가지 통증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통 요즘엔 50견이라고도 하겠죠. 자, 왜 50견일까요? 그 안에는 보통 염증성, 그 다음에 그 안에 석화증,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골격의 문제, 자, 이런 요인들이 다 있겠죠. 이 안에. 그것을 보통 50견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50대에 일어나는 통증이 아니고 보통 50대에 많이 발생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50견입니다. 50대 돼서 다두구나 생기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아파요. 냉찜질을 통해서 가라앉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근육을 안정화시켜야 되겠죠. 테이핑을 한다든가 또한 내가 고정시킬 수 있는 부목을 딱 대고 있다든가 하는 경우겠죠. 그러면 통증이 어느 정도 냉찜질이나 부목이나 테이핑을 통해서 이제 가라앉혀 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죠. 원래대로 내가 들었던 그 힘과 그 가동 범위를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다시 셀프 마사지를 통해서 개선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혼자서 손으로 비비면 될까요? 아니면 꼭꼭 눌러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소도구를 통해서 이 근육을 감싸고 있는 근막을 먼저 완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으로 폼롤러를 이용해서 근막을 이완시키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근육들을 어떻게 해야지 이 폼롤러로 풀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평평한 곳에서 내가 폼롤러를 수평으로 내비둡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폼롤러 등 쪽에 근육을 대고 손을 위로 올립니다.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고 천천히 열어서 들여 마시고 내쉬고 들여 마시고 내쉬고 하는 등 뒤쪽의 근육을 먼저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원근, 그 다음에 가시 아래근 쪽에 폼롤러를 낍니다. 그리고 다리 앞쪽을 접고 세운 상태에서 천천히 팔을 펴주시고 오른쪽 손을 뒷머리에 받치고 천천히 롤핑을 해줍니다. 앞에서 뒤쪽으로 옮기다 보면 그 순간 통증이 오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약 10초 동안 머물러 주시고 지그시 호흡을 코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주십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앞에서 뒤로 반복하기를 한 10회 정도 해주십니다. 자, 이것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는 바로 그 어깨 뒤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롤핑을 해줍니다. 천천히 지그시 당겼다 벌렸다 당겼다 벌렸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세모근에 관해서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어깨에다 대고 팔을 세운 상태에서 천천히 위아래로 바깥쪽 있는 부분에 대해서 롤핑을 해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뒤쪽과 옆쪽에 관한 자 근막 이완 스트레칭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앞쪽인 부분에는 폼롤러를 세우시고 그 앞에 면에 대고서 지그시 바깥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천천히 올려서 원을 그려줍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지그시 바깥쪽으로 눌러주시고요. 위로 올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막 셀프를 하였습니다. 자, 자기가 아픈 부분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폼롤러로 하고 났는데도 너무 아파. 자, 이럴 때는 자, 어깨 위에 손을 충분히 얹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개를 압박을 시켜줍니다. 그 상태에서 니은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위로 천천히 올려줍니다. 자, 왼쪽 손은 저항값을 주시고 오른쪽 손은 저항을 이기려고 하는 동작을 취해줍니다. 자, 이때 근육이 천천히 이완될 수 있도록 쓸어줍니다. 앞쪽으로 천천히. 네. 또 뒤쪽인 부분은 잡고 바깥쪽으로 천천히 열어줍니다. 자, 이때 충분히 앞쪽으로 쓸어줍니다. 자, 요런 수기로 셀프 맨손 스트레칭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어느 동작을 먼저 해야 될지의 순서가 있습니다. 자, 등척성과 등장성이 나오는데요. 등척성이라 하면 내 근육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압력을 주거나 압력을 버티는 근육을 쓰는 경우고요. 등장성은 내가 관절 가동 범위를 벌렸다 모았다 하는 수축 이완을 통해서 하는 운동 방법입니다. 자, 손상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동작은 등척성입니다. 자, 등척성이라 하면 자, 제가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고 가정했을 때 손바닥을 펴고 자, 손바닥 안쪽으로 힘을 주고 이 나무는 바깥쪽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서로 밀고 당기는 하는 동작이겠죠. 자, 이때 10초 정도 가만히 서로 버티게 되면은
근육이 갖고 있는 이 부분이 저항값을 이기는 능력이 어느 정도 서서히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이 저항값을 버틸 수 있는 운동이 있다면 첫 번째는 이런 막대일 것입니다. 자, 막대를 가지고 들지도 못했을 때 보조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위쪽으로 받쳐서 올려주고, 그 저항값이 어느 정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천천히 더 많은 가동을 찾아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도구를 이용한 등척성 운동 중에 가장 기본이, 자, 공을 갖고 안쪽으로 천천히 모아줍니다. 자, 찢어지거나 염증이 있어서 병원 가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시술을 받았겠죠. 뭐 시술에는 여러 가지 약물이 있겠죠. 약물이 내 근육에 확실하게 잘 안착이 돼서 내 근육에 있는 가동 범위가 잘 찾아지기 위해서는 등척성이라고 하죠. 자, 공을 잡고 천천히 지그시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버텨줍니다. 약 10초 정도. 또한 겨드랑이에 대고 천천히 모아줍니다. 많은 동작들이 있습니다. 그 순서가 있겠죠. 또, 자, 여기서 가장 우리가 일상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트레치 운동법이라 하면 바로 타월이겠죠. 자, 이 타월은 세수할 때도 쓸 수 있고 또 뭐 샤워할 때도 쓸 수 있겠죠. 자,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수건을 이용한 등척성입니다. 자, 팔을 니은으로 잡고, 자, 천천히 엄지 바깥쪽으로 어깨를 열고 바깥쪽으로 힘을 가해 줍니다. 벌리려고 합니다. 자, 이때 그 찝혀 있거나 느슨했던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바깥쪽으로 가동 범위를 찾아가겠죠. 그 버티는 힘을 먼저 요 니은으로 찾아줍니다. 자, 아래쪽에서 손이 어깨 위로 못 올라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이랬을 때 하는 동작은 바로 목에 걸고, 자, 한쪽은 당겨주고 한쪽은 들어주려고 하면 되겠죠. 서로. 그리고 또 서로 벌려주는 동작이 용이하겠죠. 자, 이렇게 버팁니다. 자, 이 동작을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는 양쪽 팔을 벌려서, 자, 이렇게 어깨를 열어줍니다. 그렇죠. 서로 당기게 되면 이런 반응이 오겠죠. 그 다음에 서로 뒤쪽으로 위아래로 당겨주면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서 어깨 메고 앞쪽으로 또 뒤로 넘겨주는 이 가동 범위를 찾아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등척성이 수건으로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밴드를 이용한 소독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요런 루프 밴드를 손목에 걸고, 자, 자기 앞에서 바깥쪽으로 천천히 외회전 시켜줍니다. 약 10초 정도.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서 바깥쪽으로 10초 정도. 외회전, 그 다음에 잡고 위로 올리는 거죠. 거상. 그 다음에 안쪽으로. 그 다음에 위로. 이 동작을 하시고 나서 너무 과도하게 했다 생각할 때는 중간에 약 1분 정도 반드시 휴식을 해 주시고 냉찜질을 수시로 해 주시면서 스트레칭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루프밴드 외에 우리가 소독으로 할 수 있는 동작이 또 긴 밴드겠죠. 결국에는 내 어깨가 앞에서 뒤로 완전히 360도 돌아서 넘어왔을 때가 최적이겠죠. 자, 이런 관계를 갖기 이전에 먼저 이 밴드가 나한테 완벽하게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오른쪽으로 외회전. 자, 두 번째는 잡은 상태에서 위로 벌리면서 거상. 또 세 번째가 내 위쪽으로 올리는 거. 자, 이랬을 때 운동의 효과가 과연 나한테 오는가, 이게 맞는가, 이 동작이 이렇게 되는 것인가 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맨손으로 내가 직접 그 가동 범위를 찾아보고 열어보고 올려보고 다시 모았을 때 갖는 느낌이 이런 소도구를 이용했을 때 갖는 느낌하고 힘은 들지만 갖고 있는 그 관절면, 근육면이 동일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한 중요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냥 마냥 할 것인가, 몇 세트를, 몇 개를, 또한 등척성은 몇 초를, 등장성은 몇 개 횟수를 해야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가장 경증일 경우에는 보통 3세트, 그 다음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동 범위는 약 1세트 이내로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도구 하나를 더 이용해 볼까요? 아령이 있습니다. 자, 아령은 거의 회복됐을 때의 단계겠죠. 자, 첫 번째 아령은 외회전, 또 내회전, 또 거상, 또 위로 올리는 암컬, 이 네 가지 영역, 그 다음에 우리가 뒤로 올릴 수 있는 이 주변 근육들, 킥백, 이런 것들을 많이 통해서 하고 있겠죠. 그래서 아령의 기본 단계는 외회전입니다. 요거를
10회 정도 들여 마시고 내쉬고 들여 마시고 내쉬고 하기를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어깨가 어느 정도 도움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찾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익스텐션입니다. 자, 오른팔 팔꿈치를 잡고 머리 뒤에 붙입니다. 기와 동일하게.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머리 위로 수직으로 올려줍니다. 내려갈 때 들여 마시고 올라갈 때 내쉬고. 자, 이 동작이 나왔을 때가 약 70%에서 80% 정도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소도구를 이용해서 내 갖고 있는 어깨가 호전 반응이 있어 안정이 되었을까? 또 통증 감소가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테스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폼롤러를 이용한 동작이겠죠. 수직으로 팔을 대시고 천천히 압력을 주어 봅니다. 상체의 체중을. 이때 직각이었을 때 어깨가 충분히 체중을 받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면 소도구를 이용한 운동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팔굽혀 펴기를 약 30% 정도 했을 때 또 일어나는 동작에서 호전 반응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갖고 있는 어깨가 위로 완전히 올릴 수 있는지 이 동작을 통해서 찾아보겠죠. 자, 이랬을 때 이 어깨가 찝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외회전 되면서 갖고 있는 팔이 상방회전 되면서 가동 범위를 찾을 수 있는지, 이때가 가장 효과가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도구가 없을 때는 나는 어떻게 운동하지? 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를 생각해서 맨몸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손을 니은하시고 그 다음에 손바닥을 위로 보시고 바깥쪽으로 천천히 외회전.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 손목을 잡고 당겨주고 바깥으로 밀려고 하는 동작들. 자, 서로. 그리고 손바닥을 대고 위로 올리고 내리는 동작. 또 손바닥 위에 올리고 누르려고 하는 동작. 그러니까 결국엔 외회전, 내회전, 그 다음에 상방회전이겠죠. 상방회전은 주먹을 쥐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 이렇게 맨손 운동을 해줄 수 있고요. 정말 내 어깨가 이제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이루어지는지 테스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동작입니다. 안에서 바깥쪽으로 천천히 밀고 위로 올렸을 때 어깨가 찝히지 않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과연 내가 이 운동이 잘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는 동작들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배드민턴 칠 수 있고 탁구 칠 수 있고 또 내가 수영할 수 있고 내가 배낭을 메고 다닐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의문점이 또 많이 있겠죠. 그랬을 때 이 동작을 테스트해 보시면 확실하게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서로 손을 엇갈리게 잡고 깍지를 낍니다. 이 동작에서 천천히 바깥쪽으로 충분히 펼쳐주세요. 자, 이게 안 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연성 자체도 없거니와 가동범위가 안 나왔을 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깨의 이 동작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내가 갖고 있는 관절면, 그 다음에 근육, 건, 인대,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재활됐을 경우에 이 동작이 나옵니다. 자, 이랬을 때 좌에서 우로 돌리고 우에서 좌로 돌렸을 때 어깨에 찝힘 현상이 없었을 때는 완벽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물론 파워나 좀 더 많은 가동성을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맨몸으로 운동을 하고 테스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중에 이 동작이 많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어깨는 언제든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대로 잡을 수 있고 들 수 있고 또 옮길 수 있고 또 내가 그 자세를 오래 취했을 때 느끼는 그 통증이 없어짐은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이룰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회복이 됐습니다. 그럼 가만둬야 될까요? 아니겠죠. 그럼 일상에서 내가 늘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어깨를 그렇다고 매일 어떤 캡슐을 씌우고 다닐 수는 없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안전장치를 낄 수는 없겠고. 자, 그럼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자세입니다. 바른 형태, 어깨가 말리지 않는 경우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러면 항상 어깨를 열기 위해서는 견갑골을 항상 등 뒤쪽에서 모아주고 손바닥을 이렇게 열고 있는 형태. 자, 요 자세를 항상 취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손 뒤로 깍지를 끼고 충분히 열어주시고 그 근육들이 긴장되지 않도록 항상 유연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좋겠죠. 그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손 뒷짐을 지시고 바깥쪽으로 충분히 팔꿈치를 기점으로 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돌려주시는 동작들을 수시로 앉아있거나 걸어가거나 서거나 했을 때 항상 해주시면 이 주변 근육들이 긴장되지 않고 완화될 것입니다. 의도치 못하게 사고로 인하여 완전히 다치는 경우, 물론 병원 가야 되겠죠. 근데 결국에는 그 다치고 나서 내가 원래대로 다시 정상적인 운전을 하고 밥을 먹고 머리를 감고 또 어떠한 운동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재활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통증들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겠죠. 또한 사고가 아니어도 내가 항상 관리를 소홀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함으로 인해서 내가 쓰고자 하는 범위를 못 찾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내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소독을 통해서 근막 이완을 시켜주시고 또 소독을 통해서 항상 가동 범위를 찾아주시는 운동들을 해 주셨을 때 내 근육이 완벽하게 다시 재생이 되어
내가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있겠죠. 어떤 거냐? 나이 먹었는데 난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운동을 전혀 못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화는 운동을 통해서 늦출 수 있습니다. 또 운동을 못하신 분들은 기초를 통하여서 근육을 발달시키면 오히려 이미 많이 쓰신 분보다도 더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근육은 생성되거나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늘 한결같이 관리해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런 습관은 내가 밥 먹듯이 내가 필요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에 갖는 느낌처럼,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가졌을 때 갖는 느낌처럼 근육을 관리해 주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충분치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어깨는 다쳤을 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재활을 해서 통증을 감소시키는구나. 또 내가 항상 어깨를 어떤 식으로 눈여겨보고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엔 좀 더 나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